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름 감명법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제일 먼저 부여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제1의 운명이며,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제2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애꿎은 마음으로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고, 그것도 부족할 때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보았을 것이며, 발음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은 때때로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이름을 고민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 학문과 학술의 이론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감명 방송을 연속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미래를 살아가시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 궁금하고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간편하게 감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의 이론을 모두 배제하고요, 자원오행의 성명학 학술로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 여러 학문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장명가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오행의 성명학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셀프로 감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호적에 등재된 본성씨와 이름을 백지우에 한문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를 뽑으십시오. 여기서 참고로 이름의 글자 획수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4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잠깐 이 도표를 보시죠.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가명을 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적은 것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첫째, 원격이 있고 형격이 있고 이격이 있고 그리고 정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감명받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명칭은 어떻게 구성 요건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 이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여기 보이는 원격이라고 하는 명칭의 구성은요,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가운데 자와 가운데 그리고 끝자의 획수를 합한 것을 원격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 원격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 원격의 작용은요, 나이로 분류하면 1세부터 20세까지의 초년의 운명을 의미하고요, 그 성장 과정은 성격의 형성과 체력의 보존력을 함양하고 형제나 가족에 관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하고요,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의 과정을 형성하는 초년의 시기로 종합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둘째 위에 보시면은 형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격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씨와 그 성씨의 획수와 이름 중에 중간 획수를 합한 것을 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격의 명칭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형격은 나이로 분류하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재물의 보존과 혼사가 결정되는 그 사람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살펴보면 만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계절이죠. 즉 여름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맨 우측을 보십시오. 이격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의 성씨와 이름의 맨 끝자의 획수를 합한 것을 우리 명칭으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격이라는 명칭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이격의 형성은 나이로 분류해 보면요,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기의 운명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의 형성과 가족이나 부부 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가을을 의미하고 만물이 어우러져 결실을 맺는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작년의 시기로 종합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맨 좌측을 보십시오. 정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격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성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와 이름의 중간 글씨와 맨 끝자의 모든 획수를 합한 것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격이라는 이 명칭의 단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나이로 분류하면요,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운명의 총 운세를 의미하고,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의 우정과 그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 겨울에 해당하고요, 만물이 결실의 결과로 되돌아왔고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네 종류의 명칭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획수를 모두 메모지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성씨의 획수와 중간 이름, 끝자 이름, 획수를 모두 합친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제가 제공하는 나쁜 이름의 정격 획수를 맞춰보면 여러분들은 그 획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수많은 종류가 있듯이 그 획수도 1획에서부터 시작해서 81획까지의 획수로 보통 지정이 되는데요. 이 획수 중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나쁜 획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쁜 획수에 해당되는 획수만을 골라서 매번 방송 시간마다 4개씩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3번째로요. 그 나쁜 획수 중에서 4개의 획수를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쁜 획수는요, 정격의 획수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4획과 9획, 10획과 그리고 12획이 일단 1차 방송으로 제공됐고요. 두 번째 시간에 14획과 19획 그리고 20획과 22획을 해당되는 획수는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4가지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격, 모든 획수를 합한 그 획수를 정격이라 하는데 그 정격의 획수가 26획이거나 27획 그리고 28획이거나 30획, 즉 4종류의 획수를 추가해 드릴 것이고 이 4종류의 획수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일단 좋지 않은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종류 즉 26, 27, 28, 30획에 해당이 되면 다음 설명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1차에서 설명드린 4종류의 나쁜 획수와 두 번째 설명드리는 4가지의 나쁜 획수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4종류의 획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요 원만하게 장명이 되었고 좋은 이름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6의 획에 해당되는 이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전문용어로 시비격이라 하여 일시적으로는 영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 되는 수리이므로 아주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살이가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이 따르고요. 인간관계에도 크고 작은 장애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이름은 좋지 않은 획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7획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 전문용어로 중단격이라 하여 강한 자부심과 추진력으로 매사에 전진하며 최선은 다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얻는 데는 아주 작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과정에서 중도에 좌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곤고하고 때로는 형액이 따르고요. 신체상으로 불구, 파탄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우리는 그 획수를 나쁜 획수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3번째 설명 중 28획의 정격 획수로 이름이 장명되었다면 전문용어로 파란격이라 하여
매사 하는 일에 반란이 많고 가정에 재앙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다는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진 세파에 시달리고 되는 일이 없고 고민하고 방황하며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분석이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28에게 해당이 되는 이름을 가졌다면 한 번쯤은 계명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중 마지막 네 번째 획수로 30획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름, 성씨 다 합쳐서 30획에 해당이 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부몽격이라 하여 길과 흉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획수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성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쪽으로 불운이 시작되면 그 복잡함을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정격 30획의 수리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성공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 이후에는 좌절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6획과 27획이요, 그리고 28획과 30획에 해당이 되는 나쁜 획수를 가진 정격 수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감명받고자 하는 분은 유료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로 감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명비는 1인 3만 원을 받습니다. 감명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8가지의 모든 사주팔자 기타 등등을 다 함유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쉽게 감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1인 3만 원의 감명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요, 수순에 의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름 81개의 획수 중 나쁜 획수에 해당하는 4종류의 정격 획수를 또 분석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정격 획수 중 나쁜 획수 종류 4종류를 또 올려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감명의 방송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시고 가까운 지인들과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